자, 자유한국당에서 제 비대위원장 후보들 이름을 공개했죠. 예. 2012년, 예.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활동하신 전력이 있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그 의원님하고 사실은 통화를 무척 하고 싶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 새누리당 비대위 활동도 하셨고, 그 새누리당에 대한 이해도 주시고, 국민의당도 계셨었고, 바른미래당도 계시고, 민주평화당도 연을 이어가시고.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당들이 있는 거죠. 뭐랄까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보수 정당과 당을 경험하셨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또 모든 정당으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리를 두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실 것 같아서 묻었습니다. 자, 우선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이건 자유한국당 내부자들과 함께 내일 또 다뤄보겠지만 제3자 보시기에, 그리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요. 예. 지난번 지방선거 후에 벼랑간 무릎 꿇고 어떤 그 모습부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요새 뭐 온갖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뭐 심지어 또 국민 공모를 한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거기에 참 애정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이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국당이 이게 자꾸만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길로 가지 않는가. 이건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련의 과정이 정말 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성공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비대위 하면 뭐 벼랑간 큰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공한 비상대책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2011년 말 2012년 5월까지 제가 비대위원을 했었던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성공적이었죠. 2016년 총선을 전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이렇게 됐는데, 두 개 공통점은 뭐냐면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시점 아닙니까, 그것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원은 그냥 막 혼란에 빠졌지만은 두 케이스 모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고, 사실 그 두 비대위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주도한 비대위였단 말이죠. 박근혜, 문재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대위가 무슨 비법의 처방인 것처럼 알고 비대위원장 모시고 뭐 비대위원을 갖다가 뭐 공모하고 화려하게 누구 신인을 뭐 데뷔시킨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물론 한국당이 상당히 패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걸 좀 패닉을 좀 가라앉히고 상황을 수습하고 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선이 좀 멀리 있으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접근해가는 것이 굉장히 좀 영어로 하면 임머추어하다, 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래 권력이 없는, 주인이 없는 그 비대위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짚어주신 거. 네, 그렇습니다. 과거 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공천권을 쥔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뭐 미래 권력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의 미래는,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사실 대통령 후보 거기서는 좀 일단 멀어졌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뭐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지만은 저는 좀 특히 그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그 메이저 후보 두 사람도 그렇고 또 유승민 전 대표도 이번 그 국민의당과 통합 과정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많이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그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러나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당을 수습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각성할 필요가 있죠. 과연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래도 시간이 꽤 있었는데 그동안에 당 지도부나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내보낸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멀었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좀 차분하게 반성을 하고 당을 수습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2020년 총선은 또 한 번에 뭐 큰 기회는 안 와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분의 정치적 미래가 있긴 있을 텐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뭐 당 바른미래당 그쪽에 가 있고 사실 뭐 보수 후보라고 보기 어렵죠. 네. 안철수 뭐 보수 정당이랄 것 같으면 뭐 거기서는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박하게 평가를 많이 해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선으로 물러선 상황인데 네. 다시 복귀해서 다음 대선에 나오긴 하시겠죠? 그럼 다음 대선은 뭐 너무 먼 얘기고 그리고 뭐 당장은 그 바른미래당의 8월 뭐 중순에 하는 당 대표도 그 당 대표가 뾰족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사람이 현재까지 별로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또 나온다고요? 대표로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네, 뭐 여의도에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군요. 그 내부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정계 개편을 많이들 예상했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어떤 식으로 된 연대든 뭐 해쳐 모여든 제3지대에서 근데 그런 동력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젠. 그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합쳐서 몽땅 그럴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한국 정치 이것을 보수 대 진보 그냥 그 패러다임으로 어거지를 보니까 그렇지.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간 호남 출신 의원 좀 예쁜 계시지 않습니까요? 뭐 그분들이 한국당으로 갈 의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대당으로 몽땅 합쳐서 무슨 범보수가 되고 그건 처음부터 그러면 바른당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탈당파 분들이 돌아가는 건요. 그건 이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한국당의 뭐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어쩌면 그것이 또 자유한국당이 당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크게 쇄신을 하고 공천을 혁신하고 이게 너무 섣부른 얘기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뭐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복당파와 바른미래당에 있는 탈당파들이 다시 뭉칠 수도 있다. 그런 그림도 가능할 것이다. 네, 그렇죠. 만일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또 어차피 전당대회를 하긴 할 테니까 뭐 지금부터 그 비대위원장 그 엉뚱한 외부인 초빙해서 총선까지 가겠습니까? 그 비대위가 아니라 상시 대책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비상이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엔 좀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럼 현재의 그 자유한국당의
구성원 중에서 이런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 또 그렇게 뭐 제한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지 이게 배란간 무슨 변화를 가져와서 당이 다시 쓰겠다.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저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원 구성이나 뭐 등등등 뭐 입법까지 이런 데에서 좀 한국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변하지 않고 항상 무슨 그 인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그래서 그건 좀 국민 정서와 의원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철수 네.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2011년 말 2012년 5월까지 제가 비대위원을 했었던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성공적이었죠. 2016년 총선을 전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이렇게 됐는데, 두 개 공통점은 뭐냐면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시점 아닙니까, 그것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은 그냥 막 혼란에 빠졌지만은 두 케이스 모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고, 사실 그 두 비대위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주도한 비대위였단 말이죠. 박근혜, 문재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대위가 무슨 비법의 처방인 것처럼 알고 비대위원장 모시고 뭐 비대위원을 갖다가 뭐 공모하고 화려하게 누구 신인을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거기에 참 애정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이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국당이 이게 자꾸만 스스로를 그 희화화하는 길로 가지 않는가. 이건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련의 과정이 정말 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성공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비대위 하면 뭐 배란간 큰 뭐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공한 비상대책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리를 두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하실 것 같아서 묻었습니다. 자, 우선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이건 자유한국당 내부자들과 함께 내일 또 다뤄보겠지만 제3자 보시기에, 그리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요. 예. 지난번 지방선거 후에 벼랑간 무릎 꿇고 어떤 그 모습부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 요새 뭐 온갖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뭐 심지어 또 국민 공모를 뭐 데뷔시킨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물론 한국당이 상당히 패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걸 좀 패닉을 좀 가라앉히고 상황을 수습하고 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선이 좀 멀리 있으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접근해가는 것이 굉장히 좀 영어로 하면 임머추하다, 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래 권력이 없는, 주인이 없는 그 비대위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짚어주신 거. 네, 그렇습니다. 과거 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공천권을 진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다. 자,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비대위원장 후보들 이름을 공개했죠. 예.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활동하신 전력이 있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그 의원님하고 사실은 통화를 무척 하고 싶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 새누리당 비대위 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고 국민의당도 계셨었고 바른미래당도 계시고 민주평화당도 연을 이어가시고 그런데 또 바른미래당은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당적이 있는 거죠. 그 뭐랄까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보수 정당과 당을 경험하셨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또 모든 정당으로부터